네, 여러분은 이 청약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차 대표는 로또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청약과 로또의 차이점 말씀드리자면, 로또는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재테크를 하면서 심심해서 로또를 사서 사긴 하는데, 당첨되는 자는 분명히 있는데 나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청약시장은 비록 자기 일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주택 마련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운을 맞춰가지고 그냥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청약을 넣는 것을 마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로또처럼 맞지 않는 게 청약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서울의 어떤 청약시장이 과열됨으로써 다시 또 수도권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청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복병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청약은 누구나 좋다고를 말하는데 청약에는 장점을 말하는데 단점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시장에 대한 단점을 좀 찍어보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청약을 하시더라도 뭔가 좀 전략적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파트 청약에 매달리면 인생은 실패한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청약은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못 사는 사람들, 소위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한 4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주택자로 한 20년 사신 분들, 그다음 두 번째 전세로 또 20년 사시는 분들, 3번 좀 구하기 힘들죠.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에서 평생을 사시는 분들, 네 번째 청약 청약으로 하는 분들. 좀 말씀드리자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야 운이 좋았기 때문에 운에 당첨이 됐으니까 청약 당첨은 돈 많이 벌죠. 그럼 못 받는 사람, 청약 당첨되지 않고 10년, 15년, 20년 가는 사람들, 청약 거지죠. 그래서 이 청약 거지가 되지 말아라라는 의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서 청약에 그러니까 너무 매달리면 인생이 거지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야 되느냐? 청약은 좀 취미로 해라. 청약은 취미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청약에 목매달고 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 물론 돈이 없죠. 내 집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1억, 2억 좀 모은 사람들, 청약 가기 위해서 자금은 되나 내 집 마련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특히 또 부모들이 또 청약을 또 종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못 살았던 원한을 청약으로 풀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청약이라는 것은 로또와 같습니다. 이 로또. 항상 신청은 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로또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안 된다. 나만 당첨이 안 되죠. 항상 당첨됐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안 됩니다. 요즘 청약이 약 80만 대 1, 200대 1은 기본입니다. 500대 1 이렇게 하거든요. 청약의 어떠한 그 경쟁률이 지금 현재 경쟁률 이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쟁률이 너무 부풀려 있다. 부풀려 있고,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허수에 불과하다. 왜일까요? 지금 이 청약 추첨제로 바뀌고 나서 가점제를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람들 속에서 열불 납니다. 자기 가점 무주택 만들고 아이 둘 키우고 막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18세가 넘어가게 되면 5점 또 날아가죠. 자기가 겨우 점수 막 한 60점, 65점 맞춘 사람들 지금 현재 열불나죠. 왜? 가점제로 갔던 물량이 추첨제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열불나죠. 그런데 추첨제를 하니까 젊은 2030 세대들 너무 좋아하죠. 나에게도 기회가 생겼다고. 마치 내가 청약 추첨에 들어가는 기회가 생긴 것을 마치 본인이 당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에는 꿈 깨세요. 이건 한마디로 꿈 깨세요. 꿈 깨. 왜 그러신죠?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휘경, 이문뉴타운 1구역, 그 다음에 청량리 7구역, 그 다음에 지금 물량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물량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택지 개발지는 맨 땅, 산과 논, 바다 이런 논밭 이런 데다가 맨 땅을 부셔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 100% 임대든 아니면 일반 분양이든 나옵니다. LH가 공급을 하든 공공이든. 그런데 서울에 택지 개발할 땅이 있습니까? 서울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나오죠?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해서 나올 뿐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고 만약에 15,000세대 꾸민다 그러면 거기에 물량이 다 맞추는 15,000세대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한 20% 정도 한 3,000세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청량리 7구역 하면 거기서 청량리 7구역에 800세대 맞는다 다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한 120%, 22% 정도 나옵니다. 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뭐죠? 빌라나 단독주택 사가지고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입주권으로 단독주택 가지고 입주권 가져가신 분들 먼저 좋은 층수, 그것도 좋은 층수, 그다음에 좋은 호수, 그다음에 좋은 좋은 평형 다 가져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 있죠? 정말 좋은 고급 옵션은 다 좋은 거죠. 다 가져가고 난 나머지 찌꺼기, 소형 평형, 저층 지금 나오는 물건들이 30평도 나오는 거 없죠? 청량리 실구역 같은 경우 다 59제곱미터 이하잖아요. 소형 평형에 저층, 물론 고층 한두가 끼는데 광고 내리려면 광고 나가면 고층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여기에다가 아무나 추천하는 1순위만 되면 추천을 해요. 그리고 가점제는 1세대, 한 주택 1세대에 거기 통약통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추천되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투자해요. 만 18세 넘어가고 통약통장 1년만 갖고 있으면 1순위 돼가지고.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식구가 집안인 사람들은 4배수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 어쩌나 되면은 땡이고요. 망고 땡이고. 그게 로또가 되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청약만 매달릴 우리 2030 세대가 불쌍해요. 나는 진짜 안타까워요. 차라리 이럴 때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요거 재개발, 재건축해서 여러분이 남는 찌꺼기 물량을 청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하세요. 1, 2억 갖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왜? 재건축은 일단 아파트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돈 많이 들어가서 세입자 끼고 또 살려니까 노후도가 되면 가격은 높고 전세가 낮죠.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은 싸고 또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내려가가지고 좋은 아파트 찾고 이러지 말고요. 서울 먼저 그냥 사세요. 지금도 서울 재개발, 재건축 찾고 많은데 굳이 새 아파트, 주차장, 공기 좋은 거 찾아가다가 10년, 15년 지나고 나서 우리 어른 나이 되잖아요. 우리 나이 되면은 왜 내가 거기 했었나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서울주의자는 아니에요. 내가 저는 상승농자도 아니에요. 다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 뭐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빠져 있는 그 부분을 좀 잘라줘 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자, 인구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 수도권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지난 3년 동안 서울의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유주택자가 빠졌을까요? 집이 없어가지고 신도시에 아파트 쓴 거 그쪽 이사를 했을까요? 이런 부분 생각해요. 서울에 잘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안 나간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GTX 수도권에 깔아 넣는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이 공기 좋아 나 GTX 타고 서울에 출퇴근할래. GTX 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들이 돈이 있다면 자가용 타고 나오게 차 막혀서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과 이런 거에 빠지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여러분의 분위기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구독해서 해가지고 광고빨 날리려고 광고비 받고자 하려는 그런 가슴 뜨겁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슴 뜨거운 거 이걸 잠재울 저희 팍스경제 TV 부두부다 고민 오세요.
그러면 고민을 확 잘라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거품, 마음속에 들떠 있는 그런 환상, 그 깨드립니다. 현실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이 추첨제가 청약 열기에 뭐 10만 대, 5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로또 당첨하듯이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로또 하나 사는 거 일주일에 수백만 장 나가겠죠. 그거 당첨 들리는 게 아니라 운의 게임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마치 그냥 목숨 걸고 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청약 여러분 그냥 주택 하나 빌라 쪼가리라도 준비하셔서 재개발로 하는 입주권 가져가지고요. 나도 언젠가 찌꺼기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서 서서히 재개발돼서 구역 지정되고 조합 인가하면 가격 오를 때 재건축 갈아탈 수 있고요. 재건축 조합 인가 나면 이런 청약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얼마든지 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요령과 전략이 없어서 이런 청약시장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약시장 가면 장점만 얘기해요. 단점은 얘기하지 않아. 이게 청약시장의 문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서울에 7월부터 막 나온 물량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15,000세대 나오는 3,000세대, 9,000세대도 나오는 1,800세대 여러분이 당첨될 수 있어요? 서울 하반기에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10,000에서 15,000세대 그것도 30평대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된 거 있긴 있죠. 하나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5층 이하의 저층에 이게 뭐 18평, 24평 이하들만 있거든요. 왜? 이 닭장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용적률을 막 400%씩 사용하거든요. 뭐 요즘 뭐 신도시,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500%짜리 아파트 짓는다고 거기 몰려가잖아요. 500%짜리 여러분 이런 더운 날 숨 막혀서 살겠어요? 죽죠? 만약에 500%짜리가 궁금하면은요, 저쪽에 화서역에 푸르지오 가보세요. 499%로 지었는데 저 갔다 왔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이 청약시장 무조건 가서 갖다 느껴보고 마시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신도시 500% 만약에 500% 만들어주면 제가 신도시에 사는 아파트 주인이라 한다 그러면요. 이거 발표되고 가격 파로 얼른 가격 뜰 때 나는 팔고 270%짜리 아파트로 옮겨 갈아탈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막 이게 무지갯빛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청약하고 이렇게 청약해서 일반 분양 받을 때는 가격은 좀 싸죠. 분명히 가격은 오릅니다. 입주 후에는 안 올지라도 입주까지는 가격이 오릅니다. 당첨되셔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인생은 좀 깁니다. 이렇게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당첨돼서 15년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내 집 미리 좀 마련해서 빌라 쪼가리 타서 가격 오르면 또 갈아타고 이 갈아타는 재미를 느끼시면 무조건 아파트, 주차장 한 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고육을 짜는 내가 정말 노력해서 벌어가는 그러한 참된 맛을 느끼기 바랍니다. 무슨 뭐 부동산 하면 단기적으로 뭐 얼마 무슨 뭐 국토부 뭐 KB 시세 가가지고 시세 얼마 올랐어 이거 하지 마시고요. 인생은 좀 기니까 긴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여기 부동산은 주식이 아니라 주거예요. 주식과 주식은 단기 이렇게 있을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거든요. 이 주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오래 돈 법니다. 우리가 이번에 청약통장 가점제에서 추첨제로 몽땅 많이 올렸죠. 가점제 그동안 무주택 15년 하신 분들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정책이 그러한데 추첨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처럼. 그리고 이 추첨제는 어떤 특성을 하냐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추천제로 가가지고 수요를 조절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두가 될 것처럼 환상에 빠지게 해서 자기 어떤 집 사고자 하는 욕망을 수그러뜨린 후에 어느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가점제를 또 높이겠죠. 이건 다분히 정책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청약 시장의 열기가 막 높아갈 때 어떤 그 버려진데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하시고 그다음 우리 인생은 재산이 하나 두 가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산이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 즉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두 번째는 살다 보면 생기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는 돈 재화입니다. 우리가 과연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이죠. 그러나 시간을 많이 날리는 건 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나면 시간을 살 수도 없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청약에다가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 5천, 7천, 8천, 1억, 여기 1억, 거기서부터 내 집 마련하면서 계단으로 점핑하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뭐 아파트 맨날 공부한다면 아파트 시장 늘려고 아파트 지분이 몇 평이고 얘가 몇 년씩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찾아서 알 정도면은요. 여기 다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건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 돈을 오르건지 내리는 건지 어떻게 내 아파트를 만들어가는지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니까 정말 좀 고수들 좀 만나세요. 고수 전문가. 저 차 대표 고수예요. 여러분에게 뭐 살아 안 살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값지게 살 건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건지 청약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내가 빌라 쪽을 사야 될 건지 내 아들한테 무조건 청약만 먹일 건지 이게 아니라는 거. 제가 갖고 있는 재화와 자기 갖고 있는 연봉, 월급 그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월세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대출을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돈을 벌어서 내 재산을 업그레이드 할 건지 그리고 나의 주거는 어떻게 할 건지 내 자식의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돈은 반드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돈을 법니다. 운으로 흥한 자, 운으로 망할 수 있어요. 청약은 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쪽 친구처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재산을 업그레이드하고 내 집 마련하고 아이들 중학교 다닐 때 또는 아이들 장가 갈 때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에 내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러한 좀 촘촘히 전략을 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약 너무 매달리면 거지 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